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어느새 날씨가 이렇게 또 화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비가 오더니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 1교시잖아요.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금요일이고 벌써 한 주 다 갑니다. 한 주 다 가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 글을 하나 봤어요. 그 106세의 할아버지의 그런 인생 조언을 한번 잠시 한번 엿봤습니다. 글을 잠시 엿보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그 살다 보면은 유혹이 참 많잖아요. 유혹이 참 많아요. 나보다 잘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면은 나도 꼭 그걸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그래야지 나도 잘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뭐 하러 하나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대신 피해만 주면 안 되겠죠. 피해만 주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살아야겠죠. 남 말 듣고 뭐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힘들어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본다고 하니까 100년, 100년. 마음 편한 게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의 복이더라. 장수의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거죠. 돈과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남이 있으면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짐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106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살고 단지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마라. 피해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막 아주 기가 따갑도록 하는데 삼성과 그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전날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TSMC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만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어요. 7.2. 아시아 지역의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전기차 수요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낙폭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1.68% 빠졌죠. 어제 코스닥은 1.3% 정도 하락을 마감했는데 일본의 니케이도 0.97%좀 하락을 했고요. 홍콩의 항생도 1.2%, 중국 상하이 지수도 0.18%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인가 그래요. 대만 동부에서 그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뒤로 아시아 증시 낙폭이 좀 확대되더라고요. 오전 7시 58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만 동부 도시죠. 화롄에서 남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7.2야. 7.2 지진이 발생해서 한 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한 것으로 식히됐다고 합니다. 특히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TSMC가 이 생산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더라고요. 그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TSMC는 그 지진 발생 이후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어요. 다만 그 신규 공장 건설을 약간 잠정 중단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TSMC 주가는 1.24% 빠졌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 그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각각 1.06%, 3.8% 정도 크게 떨어지가지고 코스피 하락세를 이제 주도를 한 거죠. 주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약세에 영향을 끼쳤는데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또 내놓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확산되는 거죠. 그 영향 때문에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다 빠진 겁니다. 특히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는 1분기 판매량을 이제 발표했더니 거의 떡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들도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는 거죠. 전기차 시대가 간 게 아니고 전기차 시대는 올 텐데 예전같이 그 2차전지 주가가 이렇게 막 고공행진하는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항상 늘 조심하라는 게 고점에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사업에 그 뛰어든 우리 인텔,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약 70억 달러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인텔 주가도 좀 많이 빠졌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니까 인텔은 그 새로운 사업부인 인텔 파운드리가 23년 매출에 189억 달러, 영업 손실은 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도 275억 달러보다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은 전년도 52억 달러에서 한 70억 달러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의 그 나머지 부분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전략 하에 이 사업부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이 수십억 달러의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회사는 필요한 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손실이 그 최고에 달한 후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인텔의 CEO인 그 팻 겔싱어가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부터 한 2030년 말까지 중간 정도 시점에서는 이익을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운드리 산업으로 알려진 아웃소싱 칩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죠. 미국 영토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그 산업 전략이 그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인텔의 CEO인 그 겔싱어는 아직까지 일부 핵심 구성 요소를 아웃소싱하고 있고요. 실리콘 웨이퍼의 그 약 30%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EUV 그 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주문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이 기술 우위를 회복하면서 제품의 기능도 향상되고 제조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데 또 이를 통해서 경쟁사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면은 2030년 말까지 최대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 인텔은 현재까지 18A라고 불리는 자사의 그 최신 생산 기술을 사용하기로 약속한 회사가 5개 있다고 언급을 해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인텔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 지난해 매출은 694억 달러인데 순이익 269억 달러 정도에 달하죠. 매출액에서 생산 원가를 뺀 그 비율인 매출 총 이익률은 54%입니다. 올해는 매출이 20%에 증가해가지고 834억 달러에 이를 거로 예상됩니다. 이 전통적인 그런 사업에서 인텔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인 것 같아요. AMD예요. AMD는 지난해 매출 227억 달러, 순이익 8억 5,400만 달러 기록했고 매출 총 이익률이 50%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니까 AMD는 올해 매출이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인텔은 미국 정부가 그 칩스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최우선 지원하는 이 반도체 기업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대적인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고 있어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인텔도 올해 초에 생산 확장 그 관련해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반도체 설계를 시도하다 보니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이 될 거라고 발표하죠. 이 밖에 또 다른 고객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인텔 보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가 잘못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그 차세대 D램이죠. 6세대 10나노미터, 6세대 10나노미터 D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 6세대 10나노급의 D램의 구체적인 양산 일정을 제시한 회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이라고 하죠. 삼성전자는 지난달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주의 마운틴뷰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맹콘 2024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삼성은 20년에 10나노급 1세대 D램에 업계 최초로 적용한 EUV 공정을 고도화해가지고 초미세 회로를 제작했고요.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현 사장도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했고, D1C D램에서 9세대 V낸드 같은 그 신공정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개발을 해서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앞서 삼성은 작년 5월에 업계 최소 선폭의 공정으로 5세대 10나노급 16기가짜리 DDR5 D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또 삼성은 이번 맹콘에서 10나노급 7세대 제품을 2020년에 양산을 하고 27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나노 공정을 통해 가지고 D램 생산에 도전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이제 밝힌 거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 삼성이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일본에 선보이면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일본 법인은 어제죠. 어제 3일에 보니까 그 도쿄에서 언팩 행사를 열었어요. 갤럭시 S24 선보였고, 오는 10일까지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11일에 정식 출시되고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출시로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는 거죠. 일본은 일명 애플 텃밭으로 불릴 만큼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요.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아이폰이 일본에서 51.9%입니다. 점유율을 1등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그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은 22년 9.1에서 지난해 6.3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미했던 구글의 점유율이 1년 사이에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네요. 경쟁 구도는 심화됐고요. 22년에 1.5%에 불과했던 구글의 점유율이 지난해 1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 S24가 흥행을 보인 만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반격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거죠.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갤럭시 S24 시리즈는 출시 초기 3주간 전 세계 판매량이 전작 대비 8% 증가했고요. 실시간 통역하고 AI 기능 등이 탑재되면서 판매 호조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성능도. 올해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AI 스마트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건데,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최근에 애플은 오는 6월 10일에서 14일 연례 세계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 WWDC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청을 해서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9월에서 10월에 공개될 최신 아이폰에 담길 새 기능을 발표하는 행사죠. 그 애플이 올해 행사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AI 초점을 맞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곧 출시할 아이폰은 그 운영체제가 iOS 18의 자체 AI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를 위해서 생성형 AI 기능을 강화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이 구글과 계약 조건이나 서비스 이름 등 그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 중인데, 오픈 AI와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삼성은 오는 7월에 이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6에도 AI를 탑재해가지고 아이폰 공세에 대비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1등을 두고 삼성전자랑 애플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카운트 포인트에 따르니까 지난 2월 기준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969만 대인데 애플의 1741만 대를 넘어섰어요. 점유율로 보니까 삼성이 20%, 애플이 18%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돌리고 세계 1위 판매량 자리를 되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일본 시장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두 자릿수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